책 먹는 여우의 겨울 이야기. 프란치스카 비어만 글 그림, 송순섭 옮김, 김희영, 김영사. 뭐라고요? 단풍나무 마지막 잎새가 팔랑거리다 땅에 떨어진 지 벌써 며칠이 지났어요. 이건 여우 아저씨가 새 책을 쓸 때가 왔다는 신호예요. 몇 해 전부터 그랬지요. 여우 아저씨의 직업은 책을 쓰는 작가예요. 책이 좋아서 책을 쓴답니다. 책을 좋아하니까 책을 쓰는 게 당연하다고요? 사실 여우 아저씨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여우 아저씨는 사람들이 피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책을 좋아해요. 책 한 권을 다 읽자마자 소금과 후추를 살짝 뿌려서 맛있게 먹어 치우지요. 특히 자신이 직접 쓴 글을 제일 맛있게 먹어서 작가가 되었답니다. 여우 아저씨는 자신이 쓴 이야기를 그대로 먹어버리는 건 아니었어요. 책을 제대로 인쇄해서 서점에서 팔고 있는데 아주 인기가 많답니다. 책 먹는 여우가 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덕분에 여우 아저씨는 날마다 멋진 하루를 보내고 원하는 만큼 책을 사 먹고 해마다 맛있는 새 책을 쓴답니다. 올해도 새 책을 쓸 때가 되었어요. 모든 게 준비되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우 아저씨는 아무 의욕이 나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 여우 아저씨는 글을 쓰지 않을 생각으로 아주 편안하고 느긋하게 아침 식사용 책 마지막 장을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따뜻한 차 한 모금으로 이빨 사이에 걸린 마지막 글자 하나까지 조심스럽게 삼켰어요. 여우 아저씨는 오늘 중요한 일이 있는지 골똘히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벨소리가 울렸어요. 띵동 띵동. 띵동 띵동. 누가 왔지? 여우 아저씨가 문을 열어보니 우체부가 서 있었어요. 여기에 사인하세요. 콧수염이 달린 우체부는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여기에 사인하세요. 콧수염이 달린 우체부는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우편물 수령증을 여우 아저씨 코앞으로 들이밀었어요. 여우 아저씨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수령증을 읽어보았어요. 이름과 주소는 맞는데 이상하군. 이게 뭐지? 어쨌든 소포를 받는 건 아주 즐거운 일이야. 지금 당장 글을 안 써도 되는 그럴듯한 핑계거리가 생겼어. 여우 아저씨는 기분 좋게 사인했지만 소포가 어찌나 크고 무거운지 깜짝 놀랐어요. 낑낑거리며 서재로 들고 내려가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어요. 여우 아저씨는 소포 냄새를 맡아보았어요. 소포 상자에서 새어나온 종이 향기가 코 안으로 훅 들어왔어요. 식욕을 돋구는 정말 먹음직스러운 향이었어요. 금방이라도 종이 향기 구름이 상자 밖으로 터져나올 것 같았지요. 책이야, 분명해. 여우 아저씨의 입안에는 침이 가득 고였어요. 길 모퉁이 서점에서 보낸 추천 도서일까? 아니면 출판사 사장이 보낸 식사 선물일까? 하지만 여우 아저씨의 생일은 3월이었어요. 여우 아저씨는 날카로운 발톱을 세워 상자를 열었어요. 역시 상자에는 책이 가득했어요. 맛있겠다. 여우 아저씨는 책 한 권을 꺼내 들고 표지를 살펴보았어요. 분홍색 방울 모자를 쓴 사슴 한 마리가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표지 전체에 반짝이가 눈송이처럼 뿌려져 있었어요. 이크, 이게 뭐야? 삼류소설이야? 여우 아저씨는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이 재미없는 글씨체로 쓴 제목은 대체 뭐야? 귀여운 술록 송송이의 소망? 이게 길모퉁이 서점에서 보낸 추천 도서라면 여우 아저씨의 입맛을 잘못 짐작한 거였어요. 여우 아저씨는 이렇게 감정을 자극하는 이야기는 딱 질색이었어요. 액션이 있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졸아드는 이야기를 좋아했어요. 여우 아저씨는 그 책을 바닥에 휙 던져버리고 상자에서 다른 책을 꺼냈어요. 그러고는 더 놀라서 책을 쳐다보았어요. 귀여운 술록 송송이의 소망. 또? 이럴 수가. 여우 아저씨는 급히 상자 안에 책을 모두 들춰보았어요. 똑같은 책이 40권이나 들어있었어요. 여우 아저씨는 몹시 기분이 상했어요. 대체 누가 이 책을 쓴 걸까? 그런데 표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어요. 책 제목 위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여우라고요.
캥! 세상에 이런 일이. 여우 아저씨는 우선 자리에 앉아 생각을 정리해 보았어요. 손에 쥐고 있는 책이 재미없는 글씨체에 반짝이에 멍청하기 짝이 없는 제목을 지었던데 내가 나도 모른 채 썼다니 말도 안 돼. 여우 아저씨는 중얼거리며 자신의 팔을 꼬집었어요. 아, 꿈은 아니야. 이건 진짜로 나온 책이야.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목류병이 걸렸나? 어느 날 밤 내가 나도 모르게 이 책을 한 권을 썼을까? 아니면 누가 장난삼아서 내 이름으로 이 한심한 책을 쓴 걸까? 여우 아저씨는 투덜거리며 두 눈을 꼭 감고 있는 힘으로 나의 첫 장을 열어보았어요. 이젠 여우 아저씨는 책 내용이 궁금해졌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여우 아저씨는 손목을 꼿꼿이 세워 책장을 넘겨 읽기 시작했어요. 읽고 또 읽고 멈출 수가 없었어요. 가슴뿐만 아니라 배와 머리까지 따뜻해지는 이야기였어요. 행복하고 아름다운 느낌이 온몸에 퍼졌어요. 이야기는 사랑스러웠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설탕? 설탕. 술록은 정말 귀여웠고요. 여우 아저씨는 책을 끝까지 읽었어요. 행복하고 반짝이는 결말까지요. 이야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여우 아저씨는 왈칵 울음을 터뜨렸어요. 쇼핑카트에 가득히 든 양파를 닦은 것 마냥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런 책을 자신이 썼다는 걸 도무지 믿을 수 없었어요. 여우 아저씨는 벅찬 마음으로 소금과 후추, 약간의 설탕을 책에 뿌렸어요. 그런데 표지를 덥석 무는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가만히 있자. 작가의 이름이. 여우 아저씨는 책 표지에 늘 여우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 이 책에는 이름 끝에 피애니라는 작은 글자가 있었어요. 여우 아저씨의 이름에는 이런 게 없는 게 말이죠. 인쇄가 잘못된 걸까요? 설마 아니겠지요? 이제야 모든 게 분명해졌어요. 이 책은 여우 아저씨가 쓴 것이 아니고 거의 같은 이름을 가진 작가가 쓴 거였어요. 비슷한 이름을 가진 여우 피애니 씨. 여우라는 글자만 보고 여우 아저씨가 착각한 거였어요. 여우 아저씨는 이 일을 기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시 망설였어요. 우선 맛있는 삼류 소설을 입에 넣은 다음 컴퓨터를 켰어요. 거의 똑같은 이름을 가진 괴상한 작가가 누구인지 아주 궁금했어요. 여우 아저씨는 그 작가의 정체를 금방 알아냈어요. 피애니 씨는 핀란드에 살고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거의 북극에 가까운 핀란드, 라플란드에 살고 있어요. 피애니에 관한 정보는 많지 않았어요. 피애니라는 이름에 귀여운, 작은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과 이런 내용 정도였어요. 여우 아저씨가 조금 전에 먹은 귀여운 술록 송송이의 소망은 이름이 비슷한 작가가 쓴 첫 번째 책이었어요. 얼마 전에 출간되었는데 여우 아저씨에게 잘못 배달된 책은 작가에게 주는 증정본이었어요. 가엾은 파인이 애타게 자기 책을 기다리고 있을 게 분명해. 나처럼 책을 좋아할까? 여우 아저씨는 파인이가 어떻게든 하루빨리 소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동안 여우 아저씨는 파인이에게 연락을 하려고 곳곳으로 알아보았지만 어려웠어요. 딱 한 번 전화통화가 됐는데 지지직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파인이는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것 같았어요. 여우 아저씨는 이 일이 점점 더 흥미진진했어요. 책을 쓰지 않고 쉴 핑계를 찾고 있던 여우 아저씨는 나머지 책들을 다시 상자에 담고 따뜻한 옷 몇 벌을 여행 가방에 넣었어요. 그러고는 핀란드행 배편 탑승권을 사서 다음날 아침 폴라 판타지오를 타고 바다로 날아갔어요. 여우 아저씨는 지금껏 바다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흔들리는 배 위에 있는 기분은 정말 안 좋았어요. 다음날 헬싱키에 도착해 배에서 내릴 때 여우 아저씨는 몹시 기뻤답니다. 핀란드는 벌써 한겨울이었어요. 너네 핀란드에서 가잖아. 눈이 펑펑 내리고 정말 추웠어요. 헬싱키 나오는데. 여우 아저씨가 돌돌 떠느라 이빨을 딱딱 부딪힐 정도였으니까요. 다행히 항구 바로 앞에서 더 멀리 북쪽으로 데려다줄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우 아저씨는 재빨리 무거운 가방을 짐칸에 싣고 버스에 올라탔어요. 운 좋게도 히터가 올라오는 창가 자리를 차지했어요. 여우 아저씨는 버스 여행이 훨씬 마음에 들었어요. 가는 동안 창밖으로 눈 쌓인 풍경이 끝없이 스쳐 지나갔어요. 거리의 집들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여우 아저씨는 맛있는 책 도시락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여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나 봐. 저녁이 되니까 빨리 어두워지네. 버스는 끝없이 달렸어요. 2번이나 어두워졌고 밝아졌어요. 그러다가 버스가 멈춰섰어요. 버스 운전사가 여우 아저씨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종점이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여우 아저씨가 뒤를 돌아보니 뒷자리에는 승객이 아무도 없었어요. 와, 누군가 커다란 지우개를 가져와서 온 세상을 지워버린 걸까? 여우 아저씨가 어느 쪽 창문을 내다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세상의 모든 게 사라진 듯 온통 하얗기만 했어요. 보이는 곳 끝까지 온통 눈밭이었어요. 여우 아저씨는 주머니에서 피애니의 주소를 적어둔 쪽지를 꺼냈어요. 피애니가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쓸쓸한 곳에 사는 걸까? 여우 아저씨는 주소를 적은 종이를 버스 운전사의 코 밑에 들이밀었어요. 이 주소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가까운가요? 네. 버스 운전사는 피곤한 목소리로 짧게 대답하며 하품을 했어요. 운전을 오래 해서 몹시 지친 듯 했어요. 저기예요. 버스 운전사는 손가락으로 차문 유리창을 두드리며 멀리 보이는 곳을 가리켰어요. 커다란 눈더미 위에 보이는 외딴지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피애니의 집이 맞아요. 잘 가요. 버스 운전자는 차 문을 열었어요. 밖에는 해가 빛나고 있었지만 너무나 추웠어요. 여우 아저씨는 짐을 들고 거리에 혼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재빨리 가방에서 외투를 꺼내 입었어요. 집에 그냥 있었으면 훨씬 편안하고 따뜻했을 텐데 지하 서재에서 글을 쓰고 차를 마시고 책을 뜯어 먹었을 텐데 에휴. 하지만 택배로 보내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며 후회하기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몹시 추웠어요. 여우 아저씨는 가방을 들고 터벅터벅 걸었어요. 조금 걸으니 다행히 내리막길이 나와서 여우 아저씨는 가방 썰매를 삼아 타고 단숨에 내려갔어요. 마침내 어느 통나무집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해가 지고 있었어요. 그 집은 현관문과 창문, 연기를 내뿜는 굴뚝까지 거의 눈에 덮여 있었어요. 여우 아저씨는 문패를 보았어요. 정말이네. 여기에 피애니가 살고 있어. 우체부가 소포를 여기로 배달하지 않고 숲속 여우 아저씨네 집으로 배달한 게 이해될 정도였어요. 이곳은 정말 외롭고 쓸쓸한 곳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지? 여우 아저씨는 벨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마치 거울 속 여우 아저씨가 문을 여는 것 같았어요. 헉! 두 여우는 서로 어안이 벙벙해서 바라보았어요. 여우 아저씨가 먼저 정신을 차렸어요. 여우 피애니 씨? 여우 아저씨가 물었어요. 맞아요. 실례지만 누구신가요? 제 이름도 여우입니다. 혹시 들어가도 될까요? 여우 아저씨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여우 아저씨는 반가운 마음으로 피애니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찾아온 이유를 무엇인지 설명했어요. 내 책이에요. 피애니는 상자를 열고 냄새를 맡으며 외쳤어요. 경건하게 책 표지를 핥고 첫 장을 물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에? 여우씨도 혹시 책을 좋아하세요? 여우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애니가 싱긋 웃으며 물었어요. 그럼 배고프세요? 연꽃부 고개를 끄덕이는 여우 아저씨에게 피애니는 책 한 권을 주었어요. 그러더니 부엌 천장에서 양념을 몇 가지 가져왔어요. 두 여우는 책을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둘은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만남을 기뻐하며 따뜻한 벽난로를 쬐었어요. 여우 아저씨는 콧물을 닦은 다음 피애니에게 물었어요. 추운 곳에서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이야기를 쓰다니 정말 놀라워요. 따뜻한 벽난로도 있고 아주 아늑한 집이에요. 하지만 이곳은 너무 외롭지 않나요?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그런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 쓴 거죠? 피애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읽었어요? 여우 아저씨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책꽂이도 책장도 없었어요. 피애니는 책이 많지 않았어요. 이 친구가 책을 모두 지하실이나 욕실로 옮겨놓았나? 아니면 벌써 다 먹어버렸나? 난 일하면서 많이 읽어요. 주로 편지를 읽지요. 피애니가 말했어요. 여우 아저씨는 피애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편지? 우체부인가요? 내가 알기로는 남의 편지를 열어봐서는 안 되는데 비밀 유지 규정이라는 게 있으니. 그런데 우체부는 자기 소포를 직접 가져올 수도 있지 않나요? 아, 그런 게 아니에요. 걱정 말아요.
피에니가 말을 막았어요. 피에니는 일어나서 창가로 갔어요. 밤하늘은 너무 멋진 색깔로 물들어 있고 흰 눈이 덮인 풍경은 신비로웠어요. 멀리 보이는 산 하나가 거대한 흰 이불의 끝자락처럼 솟아 있었어요. 저기, 피에니가 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산타클로스가 살고 있어요. 이젠 나이가 아주 많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대신 편지를 쓰고 있어요. 산타클로스 제과점. 여호 아저씨는 말문이 막힌 듯 한참 바라보다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 저기에 산타클로스가 산다고요? 하하하하, 재밌군요. 정말이에요, 여우씨. 저 산 위가 산타클로스의 집이에요. 저는 크리스마스 때 전 세계에서 보낸 수많은 편지에 답장을 쓰는 일을 돕고 있어요. 산타클로스 혼자 그 많은 편지에 답장을 쓰기에는 무리거든요. 그래요? 여우 아저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내가 읽어도 되는 편지는 대부분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어요. 아이들의 소원과 꿈이 적혀 있었지요. 그리고 내가 답장을 쓴 편지들은 먹어도 된답니다. 덕분에 저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쓸 수 있다는 걸 작년에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귀염둥이 사슴처럼 감동적이고 눈보라 속의 벽난로처럼 따뜻하고 크리스마스처럼 축제 같은 글 말이죠. 피에니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여우 아저씨도요. 그날 저녁 두 여우는 아주 오랫동안 책을 쓰고 책을 먹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뒤 여우 아저씨는 손님 방에 들어가 예쁜 줄무늬 이불이 깔린 침대에 누웠어요. 여기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피에니에게 책을 직접 가져다 주길 잘했어. 여우 아저씨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지막히 코를 골며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여우 아저씨는 요란한 벨소리에 잠에서 깨었어요. 누가 문 앞에서 시끄럽게 벨을 누르는 것 같았어요. 대체 무슨 일일까? 피에니는 뭐 하느라 문도 안 열어주는 걸까요? 피에니! 피에니! 여우 아저씨는 온 집안이 울리도록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집주인은 집에 없는 것 같았어요.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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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할 수 없군. 내가 문을 열어줘야겠어. 여우 아저씨는 투덜거리며 일어났어요. 사실 여우 아저씨는 조금 더 자고 싶었기 때문에 약간 화가 난 채 잠옷바람으로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대체 무슨 일이죠? 여우 아저씨는 단숨에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어요. 산타클로스였어요.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여우 아저씨는 빨간 모자, 기다란 흰 수염, 빨간 외투, 장화를 보고 산타클로스를 바로 알아보았어요. 그동안 책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여우 아저씨는 말문이 턱 막혔어요. 하지만 산타클로스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잘 있었나 피에니? 문을 안 열어주는 줄 알았네. 늦잠을 잤나 보군. 여기 할 일이 잔뜩 가지고 왔는데 충분히 자길 잘했네. 자네가 나 대신 답장 쓰는 일을 맡아줘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말이야. 산타클로스는 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어요. 올해에는 작년보다 편지가 더 많이 왔어. 이걸 모두 내가 직접 답장을 써야 한다면. 산타클로스는 머리를 흔들었어요. 자, 이걸 모두 나누고 답장을 해야 하네. 휴,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멋진 선물도 준비해야 해. 해가 갈수록 더 힘들어지네. 그러니 올해도 더 서둘러야겠네. 피에니. 나는 그러니까 나는 여우 아저씨는 산타클로스가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사실을 말해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산타클로스는 또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그럼 12월 15일에 답장을 가지러 오겠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한가해지면 우리 집에서 만나 따뜻한 코코아 차를 마시는 게 어떤가? 피에니, 오늘따라 왠지 좀 말이 없군. 아직 잠이 덜 깬 모양인가 봐. 하하하하. 여우 아저씨는 눈앞에 벌어진 일을 믿기가 힘들었어요.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지요. 그러니까 내 말은 산타클로스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는 여우 아저씨의 어깨를 따뜻하게 토닥였어요. 여우 아저씨는 그만 우편물 자루 위에 덜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자네는 잘할 거야, 피에니. 잠옷이 아주 멋지고. 이 말을 남기고 산타클로스는 집 바로 앞에 세워둔 눈썰매를 타고 가버렸어요. 잠깐만.
여우 아저씨는 엉겁결에 자루들을 집 안으로 옮겼어요. 이른 아침에 아무 준비도 없이 산타클로스를 만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다시 없을 일이지요. 산타클로스는 여우 아저씨를 피엔이라고 착각한 모양이에요. 두 여우가 그렇게 비슷했나 봐요. 여우 아저씨는 크크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쌍둥이처럼 똑같은 여우가 있다니 재미있군. 그럼 왠지 장난칠 일도 많을 것 같군. 그런데 피엔이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저기 피엔이! 여우 아저씨는 소리를 내어 불러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대신 희미하게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위층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여우 아저씨는 급히 계단으로 올라가 피엔이의 침실 문에 귀를 기울이다가 문을 열었어요. 피엔이가 아주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두꺼운 책으로 바닥을 두드리다가 여우 아저씨를 보고 힘없이 손짓했어요. 입에는 체온계를 물고 있었지요. 무슨 일이에요, 피엔이? 여우 아저씨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삐 하는 소리가 나자 피엔이는 체온계를 여우 아저씨에게 보여주었어요. 39.9도였어요. 피엔이는 고열이 있었어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피엔이는 입을 벌려 여우 아저씨에게 목젖을 보여주었어요. 맙소사. 목구멍 색깔이 산타클로스의 외투색 같았어요. 목이 아파. 피엔이의 목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뭐라고요? 여우 아저씨가 되물었어요. 목구멍이 아파. 피엔이가 다시 말했어요. 불쌍한 친구, 그런데 방금 산타클로스가 다녀갔어요. 편지가 가득 들어있는 자루를 2개나 가져왔어요. 이건 어떡하지요? 여우 아저씨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피엔이를 쳐다보았어요. 피엔이는 정말 아파 보였어요. 피엔이는 여우 아저씨를 가리켰어요. 다시 그 일을 해요. 다시니 그 일을 해요. 피엔이는 가까스로 있는 힘을 다해 소곤거리듯 말했어요. 매우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내가요? 나보고 그 일을 하라고요? 피엔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엔이, 난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난 범인을 밝혀내는 탐정 소설을 쓰지 크리스마스 편지에 답장을 써본 적은 없다고요. 그런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이야기는 정말... 피엔이는 몹시 피곤해 보였어요. 높은 열 때문에 벌개진 눈으로 여우 아저씨를 쳐다보다가 어깨를 축 늘어뜨리더니 다시 잠이 들었어요. 여우 아저씨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일을 어쩌지? 아니, 이 많은 편지를 어쩌지? 그런데 여우 아저씨가 바로 지금 피엔이의 집에 머물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여우 아저씨는 피엔이를 위해 따뜻한 백리향 차와 버터를 바르고 소금을 뿌린 크래커빵을 갖다 주었어요. 원래 산타클로스에게 온 편지에 모두 꼼꼼하게 답장을 보냈답니다. 모든 게 여우 아저씨 덕분이었어요. 여우 아저씨는 부엌 식탁에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우편물이 든 자루를 열었어요. 달력을 확인해 보니 산타클로스가 답장을 가지러 오기까지 꼭 사흘이 남아 있었어요. 여우 아저씨는 서둘러야 했어요. 편지는 엄청나게 많았어요. 여우 아저씨는 그 많은 편지를 하나하나 읽어보았어요. 아이들은 자신들의 모험과 아름다운 추억, 신나는 경험, 부모님이나 친구들과의 다툼에 대해서도 썼어요. 자신에 대한 많은 이야기와 함께 마지막에는 산타클로스에게 가장 바라는 소원을 적어보냈지요. 여우 아저씨는 어느새 편지에 푹 빠져 있었어요. 모두 진심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여우 아저씨는 눈물을 편지에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조심 또 조심했어요.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정성스럽게 답장을 썼어요. 아름다운 편지에 답장을 쓰는 일은 여우 아저씨에게는 꽤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동안 여우 아저씨가 자신의 생각을 종이에 쓴 것은 모두 재미있고 번뜩이고 긴장감 넘치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들이었어요. 다음과 같이 말이에요. 미라에게 편지 보내줘 고맙구나. 나 같으면 부모님이 다들 집에 안 계시는 걸 무척 좋아할 것 같다.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잖니. 책을 읽고 사탕도 마음대로 먹고 실컷 노래를 부르고 방에 가구를 옮겨보고 마음에 드는 색깔로 벽을 새롭게 칠해볼 수도 있지. 얼마나 신날까? 당장 해보고 싶지 않니?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길 바라며 산타클로스. 하지만 이건 여우 아저씨의 진심이 아니었어요. 뭔가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주 아름다운 편지를 읽고 나서 먹어버리면 일이 더 쉬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분명 자신의 답장이 더 친절하고 다정하게 들리고 아름다운 문장이 펜에서 술술 흘러나올 것 같았어요. 여우 아저씨는 생각에 잠겨 편지 더미를 바라보았어요. 저 편지가 몇 통이나 될까? 만약 편지 한 통을 먹으면 피엔이가 알아챌까? 남아있는 편지만으로도 새 책을 쓰기 위한 아이디어를 얻기에는 충분할 것 같았어요. 여우 아저씨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멀리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그건 맛있는 식사에 대한 기대가 가득한 여우 아저씨의 배가 꼬르륵거리기 시작한 소리였어요. 여우 아저씨는 결심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엌 찬장에서 소금과 후추와 설탕을 가져와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 아주 아름다운 편지 한 통을 집어읽고 나서 양념을 뿌린 후 꿀꺽 삼켰어요. 여우 아저씨가 아름다운 글이 담긴 책을 먹었을 때 몸에서 생기는 일. 하트가 뻥뻥뻥 나오네. 훌륭해, 대단해, 믿을 수 없어.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매력적이고 황홀하고 감동적이고 행복하고 간절하고 부드럽고 영롱한 맛이 있어. 또 반짝이고 웅장하고 꿈결 같고 포근하고 귀엽고 깜찍하고 앙증맞았어. 그리고 상큼하고 익살스럽고 조마조마하고 보들보들하고 연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달콤했어. 정말이지. 여우 아저씨는 마음이 아주 따뜻하고 푸근해졌어요. 입맛을 다시면서 눈을 감았어요. 이렇게 배를 채우고 나니 답장을 쓰는 일이 2배로 빨라지고 글이 아름다워졌어요. 여우 아저씨는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어요. 토니에게 반짝이를 예쁘게 붙이고 훌륭하게 그린 토끼 칼리의 그림과 멋진 편지를 보내줘서 정말 고맙다. 상상만 해도 칼리의 털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알 것 같다. 작년에 칼리가 세상을 떠난 건 정말 슬픈 일이야. 하지만 칼리도 나이가 아주 많아서 어쩔 수 없었지.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새 토끼를 가지고 싶겠지만 진정한 친구를 대신할 수 있을까? 이사도 했으니 새로운 곳에서 아직 모든 게 낯설 거라는 생각이 들어. 아무래도 새로운 친구가 생길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거야. 누구나 그래. 엄마가 때때로 내가 얼마나 외로울지 짐작도 돼. 그런데 더는 슬퍼하지 마. 너처럼 다정하게 글을 쓰는 사람은 분명 머지않아 새 친구를 사귀게 될 거야. 나는 그걸 믿어. 내게 용기를 보내. 너를 항상 응원하는 산타클로스가. 여우 아저씨는 이제야 자기가 쓴 편지에 만족했어요. 그리고 틈틈이 피엔이를 살펴보았어요. 따뜻한 차와 음식을 가져다 주려고요. 아직도 축 늘어진 피엔이는 목에 생긴 염증 때문에 소리를 거의 낼 수 없었어요. 여전히 열이 높아 헛소리를 하고 여우 아저씨에게 뭐로 하며 뭔가 묻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뭐로 또 해댔어? 뭐로 만들어서요? 피엔이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가엾게도 말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았어요. 여우 아저씨가 답장을 잘 쓰고 있는지 궁금한 것 같았어요. 여우 아저씨는 피엔이 어깨를 두드리며 안심시켰어요. 걱정 말아요, 피엔이. 모든 게 놀라울 정도로 잘 되어가고 있어요. 정말 환상적이에요. 여우 아저씨는 서둘러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갔어요. 하던 일을 계속했어요. 정말 편지가 많았어요. 12월 14일 저녁 여우 아저씨는 5,832통의 답장을 마쳤어요. 볼펜심을 20번이나 바꿨고 편지지는 10묶음이나 썼고 손가락 2-3개에는 굳은 살이 박혔어요. 일하는 동안 가장 아름다운 편지 5통이 여우 아저씨의 뱃속으로 사라졌어요. 정확히 세었답니다. 여우 아저씨는 콧노래를 부르며 편지를 정리했어요. 아이들의 편지는 벽난로 쪽 바구니에 던져놓고 답장 편지는 식탁 위에 차곡차곡 쌓았어요. 내일 산타클로스에게 모두 넘겨줄 것을 생각하며 기뻐했어요. 이튿날 벨이 울렸어요. 꽤 이른 시간이었어요. 산타클로스가 왔을 거라고 생각한 여우 아저씨는 이번 일은 자기가 마무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아픈 피엔이는 더 자게 하고요. 여우 아저씨는 이번에는 기분이 좋은 표정으로 가슴을 내밀며 의기양양하게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시지요. 여우 아저씨는 추위에 약간 얼어붙은 산타클로스에게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산타클로스는 이번에는 별로 말이 없었어요. 바깥은 영하 20도로 아주 추웠어요. 여우 아저씨는 나이든 산타클로스를 위해 재빨리 뜨거운 차를 끓였어요. 그리고 벽난로에 불을 지피려고 다 읽은 편지 몇 장을 구겼지요. 아주 훌륭하게 해냈군, 피엔이. 반쯤 목이 녹은 산타클로스가 식탁 위에 쌓여있는 답장들을 보고 말했어요. 네, 너무 즐거웠어요. 여우 아저씨는 벽난로에 장작을 쌓으며 고개를 돌려 쳐다보고는 희죽 웃었어요. 그렇게 행복하고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낸 게 얼마인지 몰라요. 편지를 보낸 아이들이 많아서 선물을 모두 12월 24일에 나눠주는 게 이번에도 쉽지 않겠어. 산타클로스는 근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턱수염을 움켜쥐었어요. 이제 목록을 주겠나? 목록이요? 여우 아저씨는 무심코 되물으며 벽난로에 불을 붙이려고 성냥갑에서 성냥개비를 하나 꺼냈어요. 장난하지 말게, 피엔이. 그게 사실 편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편지를 보낸 아이들의 소원 목록 말이야. 소원이라고? 그건 편지에 적혀 있었는데. 여우 아저씨는 숨이 턱 막혔어요. 맙소사. 피엔이가 계속 중얼거리던 말이었어요. 뭐로? 목록이었어. 피엔이는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한 게 아니라 여우 아저씨에게 편지 답장은 물론 목록을 만들어 소원을 적으라고 한 거였어요. 맞아. 목록이 없으면 산타클로스가 어떻게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가지고 가겠어. 이런 바보. 여우 아저씨는 당황하며 성냥불을 켰어요. 이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피엔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직 많이 힘들어 보였지만 피엔이는 당연히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가운을 입고 두툼한 슬리퍼를 끌며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산타클로스는 여러 번 자기 눈을 부볐어요. 추위에 내 머리가 얼어붙었나. 피엔이가 둘로 보이네. 그게 아니고 줄루부키. 핀란드에서 산타클로스를 가리키는 말. 줄루부키. 이 여우는 독일에서 온 작가예요. 아주 유명한데 우리 둘의 이름이 같아서 점점점. 피엔이는 산타클로스에게 그간 일어난 일을 한참 설명했어요. 그래서 소원 목록을 작성하지 못했어요. 피엔이는 산타클로스에게 보고를 마쳤어요. 괜찮아요. 다행히 벽난로에 아직 불을 안 붙였어요. 편지들을 다시 보면 돼요. 늦어도 오늘 오후에는 다 끝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우 아저씨가 앞이 두 개로 보이는 됐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후들거렸어요. 산타클로스는 벌써 외투를 입었어요. 그렇게 하지. 산타클로스의 목소리는 약간 투덜거리는 듯했어요. 아직 포장할 선물도 많이 남아있고 눈썰매도 번쩍이게 윤을 내야 하니 저녁에 다시 오겠네. 알겠지? 피엔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그러시면 돼요. 산타클로스가 떠나자마자 피엔이는 벽난로로 달려갔어요. 설마 정말 이걸로 불을 피우려 한 건 아니겠지요? 피엔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소원 목록 말고도 이 편지가 꼭 필요해요. 내가 아직 이 편지들을 안 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빛나고 따뜻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놀라운 글인데요. 피엔이는 정말 화가 나 있었어요. 여우 아저씨는 가장 아름다운 편지들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화가 난 피엔이에게 차마 털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여우 아저씨와 피엔이는 아이들의 편지를 전부 다시 보고 이름과 주소와 소원을 목록에 옮겼어요. 확인을 마친 편지는 식탁에 쌓아 올렸어요. 두 여우는 마치 세계 챔피언처럼 일을 했고 마침내 일이 끝났을 때에는 밖이 어둑어둑했어요. 목록은 길었고 편지 더미는 높이 쌓였어요. 천장에 닿을 만큼 높이. 하지만 여우 아저씨는 이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피엔이에게 자기가 저지른 일을 어떻게 고백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피엔이가 먼저 눈치채고 말았어요. 피엔이는 처음에는 재미로 아이들의 편지를 답장 옆에 쌓았어요. 그러다가 편지 더미가 거의 천장에 닿았는데 정말 거의 닿았을 뿐이었어요. 천장과 편지 더미 사이에 정확히 손 하나가 들어갈 만큼 빈 공간이 있었어요. 피엔이는 여우답게 어떻게 된 일인지 금방 알아차렸어요. 몇 통이죠? 피엔이는 여우 아저씨 으르렁거리듯 말했어요. 몇 통이죠? 뭐가요? 여우 아저씨는 시치미를 떼며 물었어요. 기분이 아주 참담했어요. 편지를 몇 통이나 먹었어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여우 아저씨는 고개를 푹 들고었어요. 세 통이요? 피엔이는 되물었어요. 그래요, 5통이에요. 정말 맛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편지를 남겨두었잖아요. 그걸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편지를 먹고 나니까 답장을 훨씬 다정하고 멋지게 썼다고요. 그리고 띵동띵동 띵동띵동. 아유 맙소사. 산타클로스가 벌써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잔뜩 지친 여우 아저씨는 마치 병든 피엔이 같이 보였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피엔이는 산타클로스가 모자를 옷걸이에 걸기도 전에 말했어요. 저분이 점점점. 피엔이가 여우 아저씨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우 아저씨는 땅속으로 꺼져버리고 싶었어요. 편지를 5통이나 먹어버렸어요. 목록에서 5가지 소원이 빠졌어요.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왜 이렇게 난리지? 산타클로스는 한숨을 쉬며 가엾은 여우 아저씨가 앉아있는 소파에 덜썩 주저앉았어요. 피엔이도 그 옆에 주저앉았어요. 벽난로는 활활 따뜻하게 타올랐고 바깥은 캄캄해졌어요. 셋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에 빠져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좋은 생각이 있어요. 여우 아저씨가 소리쳤어요. 나는 주로 책을 먹잖아요. 맛있을 뿐 아니라 책에서 아이디어를 얻기 때문이에요. 낱말들과 언어와 이름과 물건, 모든 것을 얻어요. 내가 먹은 책은 내가 글을 쓰기 위해 꼭 필요한 거였어요. 그러니 지금 당장 이야기를 써보면 내가 먹어버린 소원들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산타클로스는 이미 잠이 들어 코를 골고 있었어요. 하지만 피엔이는 환호했어요. 그렇게 해봐요. 여우 아저씨는 먹어치운 소원들을 가능한 빨리 떠올려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뭔가 크리스마스 같은 분위기가 필요했어요. 피엔이는 촛불 몇 개를 켜고 벽난로에 불을 피우고 캐롤을 틀었어요. 향초를 켜 온 집안에 전나무 향이 퍼지도록 했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었어요. 여우 아저씨는 눈을 감고 마음속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물구나무 서기를 해볼까? 여우 아저씨는 두툼한 쿠션으로 머리를 받쳤어요. 피엔이는 그런 여우 아저씨를 초조하게 쳐다보았어요. 정말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모래시계의 모래알처럼 낱말들이 여우 아저씨의 머릿속에 방울이 되어 떨어졌어요. 로타, 이다, 벤, 루이스, 칼. 여우 아저씨가 먹어버린 편지를 쓴 아이들의 이름이에요.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잘 되었어요. 이제 이 아이들의 소원을 떠올려야 했어요. 벌써 여우 아저씨의 얼굴이 발그레해졌어요.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두 팔이 버둥거리기 시작했어요. 피엔이는 한껏 집중하고 있는 여우 아저씨를 방해할까봐 숨조차 쉴 수 없었어요. 피엔이는 시계를 바라보았어요. 여우 아저씨가 먹어치운 편지에 들어있던 소원이 빨리 떠오르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올해 크리스마스에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크게 실망하겠지요? 나왔다! 번개를 맞은 것처럼 여우 아저씨는 똑바로 일어섰어요. 급히 종이 몇 장과 피엔이가 여우 아저씨를 위해 미리 깎아둔 연필을 쥐고 다시 식탁에 자리를 잡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여우 아저씨는 글을 쓰고 또 썼어요. 고양이 마법사, 눈썰매, 전등에 달린 스파이 안경, 부드러운 베개, 소시지빵. 소시지빵? 아니 이건 여우 아저씨가 낮에 먹었던 거예요. 여우 아저씨는 몸을 흔들었어요. 명랑한 남동생을 원해요. 그래요. 이게 여우 아저씨가 먹은 소원들이에요. 아침이 밝아오고 산타클로스가 잠에서 깨어나기 전 여우 아저씨는 놀라운 이야기를 썼어요. 5 아이의 소원이 그 이야기에 들어있었고 피엔이는 답장과 비교해보고 아이들의 주소도 찾아냈어요. 산타클로스가 아직 잠에 취해 눈을 반쯤 뜨고 물었어요. 그럼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군. 피엔이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소원 목록을 산타클로스의 코앞에 들이밀었어요. 완전히 끝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피엔이는 힘이 쭉 빠진 여우 아저씨의 어깨를 토닥이며 벅찬 얼굴로 말했어요. 산타클로스는 놀란 눈으로 목록을 읽어보고 어깨를 으쓱했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인지 산타클로스는 이 모든 일이 그저 꿈이었다고 여기는 것 같았어요. 피엔이와 여우 아저씨는
산타클로스가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올해 크리스마스에도 아이들의 모든 소원이 거의 이루어졌어요. 여우 아저씨는 12월 26일까지 피에니의 집에 머물렀답니다. 같이 썰매도 타고 구운 사과도 먹고 저녁에는 산타클로스의 집에서 셋이 뜨거운 사우나를 즐겼어요. 물론 아이들의 편지는 벽난로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피에니와 여우 아저씨가 사이좋게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아주 특별하고 반짝이는 평화롭고 다정한 약간 길지만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완성했어요. 됐어, 6개를. 아, 저 이미 색칠해버렸네. 왜? 저 강아지. 자, 여기서 질문. 여기 나오는 여우는 몇 마리일까요? 2마리요. 이름은 뭘까요? 피에니, 여우. 그리고 또 한 명 등장인물. 산타클로스. 근데 왜 여우가 피에니에게 가게 됐지? 그 뭐지? 책이 잘못 와서. 맞아. 피에니 건데 이름이 똑같아서. 피에니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핀란드. 맞아. 핀란드 맞습니다. 근데 피에니는 여우는 왜 책을 먹어요? 여우는 책을 먹으면 글을 쓸 때 필요한 단어들 같은 거를 얻기 때문에 영양분이라. 와. 그런데 그 핀란드에서 피에니 여우는 뭘 먹었죠? 편지요. 편지. 그래서 여우가 그 피에니 집에 가서 뭘 했어? 책 먹고 편지 썼어요. 편지 썼어요. 자, 책 읽고 나서 느낀 점 말해보 사람. 저요. 지온이. 뭔가 그 자신감을 가지면 얘기해봐. 들어보자. 자신감을 가지면 어떻게? 자신감을 가지면 아마 기만 아버 좀 들어야지. 자신감을 가지면. 자신감 가지. 아마 기만 야, 아니 다른 사람한테 엄청 얘기 잘하는데 아빠 왜 그거 하냐? 빨리 자신감을 가진다고? 누가 자신감을 가졌어? 여우가? 와. 요 졸리네. 자신감을 가지면 왜 아마 기만 안 들리지? 안 들려. 자신감을 가지면 응.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아무거나 다. 맞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빠 들었지? 여기 열려 있었네. 맞아. 아니. 왜 좋은 말인데? 하나는? 나는 크리스마스가 사실 산타클로스가 가상인물인데 진짜로 나오니까 너무 재밌었고 크리스마스 선물이 진짜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만약에 선물을 받는다 그러면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요? 나 그 뭐였지? 만약에 한 번 안으면 그 자기가 말하는 대로 갈 수 있어. 가족이랑 같이. 나는 나는 출발 가볼까가지고 푹 쫙야. 나는 나는 햄스터를 갖고 싶은데 어떤 햄스터냐면 큰 햄스터 한 이만한
이만한 애부터인데 이만한 애부터. 아유 징그러워. 진짜 살아있는 찡찡. 아우 그 왕지가 집에 있다는 게 생각만 해도 싫다. 그리고 입이 엄청 큰데 거기 안에 음식물 찌꺼기를 버리고 있는데 얘가 먹고 똥을 싸는데 그게 비료여서 밭에 풀 수 있는. 엄마 나 엄마 뱃살은 육질을